비트코인 가격이 6일 연속 하락했고 오늘이 7일째인데 오늘도 하락으로 마감한다면 2022년 이후로는 오랜만에 보는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장에서 시장을 너무 관심하다 보면 퍼드에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제를 약간 멀리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우리 곁에는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있고 시장에 대한 정보도 많지만 그 정보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국방부 예산 낭비 수백조 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방만한 지출에 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13개 주 검찰총장들이 이런 민감한 자료들을 의회 승인 없이 어떻게 입수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때는 그걸 몰랐느냐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런 뉴스를 듣고 그 진위를 분별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위원장의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산업에서 뒤처지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걸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30년 이상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 전 고점이 3,300이었는데 이 숫자를 30년 후에 볼 수 있다면 두렵지 않겠느냐고. 이런 이유가 사실은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봤는데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생길 때 소액 주주 입장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온 결과이며 기업의 물적 분할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같은 중대한 범죄도 스슴치 않는 기업의 도덕 불감증,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유상증자 같은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3위의 암호화폐 실물 거래국인데 더 늦지 않게 암호화폐 ETF 거래를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자 그 탈출구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찾아보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할 정신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테드사의 CEO는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꺼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비트코인도 양자 컴퓨터의 내성을 가진 암호화폐로 교체를 할 것이지만 사토시 코인이나 로스트 코인들은 결국 양자 컴퓨터에 노출이 되어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라는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한 망언을 내뱉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바로 비트코인에게는 악성 뉴스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보다 테드를 부각시키려는 고도의 술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불신을 심어주는 못된 정보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진실이 뭔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Y2K라는 말 기억을 하십니까? 25년 전의 일이지만 저는 어제 일어난 일같이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30 세대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Y2K, 가장 유명한 컴퓨터 버그이자 20세기 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떡밥 사건인데 2000년에는 디버그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고 비전공자들은 컴퓨터에 대해 이해 자체가 낮았으며 통신 접근성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때라서 그 상황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새로운 천년기였으니 마치 종말론처럼 세상을 현혹시키는 온갖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컴퓨터의 느린 속도를 감안해서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 연도를
4자리가 아닌 2자리만 배정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1900년과 2000년이 동일하게 00으로 저장이 되었고, 그 결과 컴퓨터가 오작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가설들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의 금융망, 그리고 의료정보 시스템, 전력 시스템, 도시가스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고 원자력 발전소의 컴퓨터가 오작동하여 발전소의 방사능이 유출된다든지, 자동 항법 장치와 위성 관제 시스템이 마비되어 날아가던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핵미사일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날아다닐 수 있다는 괴담들이 지금은 괴담 같지만 당시는 뉴스에 버젓이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정부 및 IT 업계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Y2K 문제는 컴퓨터 개발 초창기부터 나오던 문제들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프로그래머 밥 베메어가 연도 처리를 2자리로 하면 2000년이 넘어갈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나중에 결국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3천억 달러 정도를 부담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00년이 다가오자 온 세상은 천단위 숫자가 오랜만에 바뀌는 데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뿌려놓은 떡밥과 함께 세기말적인 분위기로 흉흉했습니다. 온갖 사이비 종교들은 휴거니 뭐니 하면서 혹세무민하고 미디어들도 앞다투어 세기말적인 암울한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25년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50대 이상인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불안과 초조함으로 2000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내에서는 평촌 신도시 목련 아파트 난방 제어 시스템이 다운되었고, 동네 의원의 연령별 진료가 연령 인식 에러로 마비된 곳이 있었고, 비디오 대여점의 연체료 문제가 보고되는 정도의 사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1999년까지 수리된 사망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120살 가까운 초고령 어르신에게 징병영장이 발부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서 해외 토픽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을 이용하던 미국의 101세 할머니가 1살 어린아이로 오인받는 해프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라서 가볍게 언급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IT 관련 업계의 프로그래머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양자 컴퓨터 문제로 비트코인을 해킹 운운할 때마다 25년 전 Y2K 망령이 떠오르는 것은 그때 받은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설레발 그만 치시기 바랍니다. 양자 컴퓨터와 같은 위대한 발명품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테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 쓰여질 역할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해킹하는 문제와 결부시키는 그 저희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비트코인 해킹하려고 양자 컴퓨터 개발하겠습니까? 양자 컴퓨터 개발할 자금이 있으면 비트코인 다 사고도 남을 텐데 뭐하러 비트코인 해킹하려고 양자 컴퓨터 개발하겠습니까? 그리고 양자 컴퓨터로 사토시 코인 해킹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0이 될 것이고, 해킹한 사람도 실익이 없다는 걸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해킹하려고 양자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까? 양자 컴퓨터 나오면 사토시 코인 해킹하기 전에 미국 연준의 국채 발행 장부 관리부터 잘 하시고 스위스 중앙은행 비밀 금고부터 잘 지키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수로 김정은이 핵무기 발사 버튼 누르는지 확인도 좀 하고 말입니다. 제발 양자 컴퓨터 가지고 호들갑 그만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종 Y2K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해킹과 양자 컴퓨터 이야기는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번만 더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해킹한다는 실대는 소리 하면 누군지 기록해놨다가 훗날 비트코인이 해킹됐을 때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해킹 범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만 웃으시고 비트코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지키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들이었습니다. 빰.